안녕하세요. 쭈님입니다. 쭈니 뭐 이름이 뭐예요? 장혜정. 장혜정. 조카는 짱쭈야. 장준. 조카는 장준. 반갑습니다. 카메라 보고 해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니들 이렇게 해봤어요? 한 살 어린 동생이 중증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렸을 때 13살 때쯤에 이제 시설로 보내져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곳에 살아야 했는데 바로 작년 6월 다시 그쯤에 동생을 데리고 사회에 나와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나가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고 또 이제 텍스트로 담은 것이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와 책의 내용입니다. 제목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동생이 시설에 있었을 때 굉장히 자주 하던 말버릇인데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없을 때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들려주는 것처럼 어른이 되면 할 수 있어? 어른이 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생은 법적인 성인의 나이를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30대 초반이 되었는데 근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수한 사람들로부터 시설 안에서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다는 핑계로 뭔가를 하지 못하게 했었던 경험들을 아주 차곡차곡 쌓아왔던 것이죠. 이제 그 안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어도 언제까지나 불완전한 인간, 언제까지나 미숙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슬펐고 혜정이 더 이상 이 말을 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우리가 진짜로 시설 밖으로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른이 되면이라고 지었습니다. 역시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종류의 포기 선언이죠. 더 이상 우리 가족인 너를 너무 가슴 아프지만 우리 집에서 돌볼 수 없어.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의 행복이 따로 있고 비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의 행복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선언이기도 하죠. 그리고 탈시설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 보통 가장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그러면 집에서 시설로 보내진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건 탈시설의 개념에서 완전하지 못한 관점이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사회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을 돌본다고 하는 그 돌봄의 부담은 오직 그 당사자와 가족들한테만 이제 부과가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이걸 나눠 짊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한 사람이 한 사람 몫의 시민으로 우리 사회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거를 탈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내일 이렇게 사회가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 당장 모든 장애인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오면 네가 그 사람들의 행복을 책임질 거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이제 부모님들도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 역시 그 마음이 뭔지 공감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불안인지 알기 때문에 저도 그 전까지의 저의 개인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패턴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장애를 가지고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은 태어난 곳에서 자기가 태어난 마을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천명을 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라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정말 뭘 하면 좋은지를 의논을 해나가는 과정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안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은 굉장히 엄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혜정이 시설에 있을 때와 현재의 모습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아마도 그 전까지는 시설에 사는 장애인의 모습이 더 강했다면 지금은 정말 장혜정이 되어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 지금 기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거의 표현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냥 가만히 있고 뭔가를 물어봐도 뭐 이래도 저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시설에 오래 있는 분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yes or no를 이야기하고 이제 그거를 관철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늘 자기의 생각보다는 시설에서 정한 방침이 훨씬 더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늘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 번, 두 번 꺾여져 나가다 보면 결국엔 나중에는
체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설에서는 뭔가를 하고 싶다, 내가 거리에 나가서 머리를 자르고 싶다 라고 하면은 꼭 오늘 해야 돼요? 라는 말이 돌아와요. 근데 그런 말을 일상적으로 듣는 생활과 그래? 그러면 오늘 갈까? 오늘 안 되는데 내일 갈까? 이렇게 끝없이 대안을 찾는 건 사실 굉장히 방향성이 다른 생활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혜정은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지금의 혜정은 정말 나의 의지가 전진한다, 약간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언니 커피!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걸로 시작을 하고, 정말 일상생활에서의 씻는 거 혼자 씻겠다, 뭐를 하겠다, 오늘 입고 온 옷도 다 자기가 골라서 입고, 네, 코디하고 이런 거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해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딱 내가 할 거야, 언니가 준 옷 말고 이 옷 입을 거야 라고 자기가 하는데, 근데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재능이 있고, 진짜 아주 자잘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왜?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도 되게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에 있을 때 혜정은 왜? 라는 말을 제가 쓰면 대답이 없었어요. 반응을 안 했거든요. 근데 시설 안에서 그 왜라고 하는 말이 쓰이는 경우는 책망을 하거나 추궁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왜 그랬어? 왜?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왜 그랬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러지 말라고 혼을 내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왜라는 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혜정이 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뭐뭐 하니까, 귀찮으니까, 뭐 싫으니까, 언니 때문에, 뭐 준이 때문에 이런 식의 대답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왜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묻기 시작했거든요. 장혜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과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살아도 괜찮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게 제가 곁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예요. 탈시설에 있어서 당사자의 변화,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를 포함한 혜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더 드라마틱했다고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요. 저는 뭐 어쨌거나 1살 터울밖에 안 나고 어렸을 때부터 혜정과 함께 지내왔기 때문에 중증 발달 장애인과 함께 일상을 지낸다는 게 어떤 건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혜정하고 가깝게 지낼 때, 혹은 처음으로 혜정과 식사를 함께 함에 있어서 나 사실은 한 번도 발달 장애인이랑 이렇게 사적인 시간을 지내본 적이 없는데 혹시 실수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 조심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비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대하는 특별한 방법이 없듯이 장애인을 대하는 것도 특별한 방법이 없고, 그냥 사람을 잘 대하는 방법이 있을 뿐인데, 낯선 사람을 대할 때는 뭐 당연히 실수를 할 가능성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실수를 하면 사과를 하면 되지, 사과를 해줘야 받아주면 그 관계는 가는 것이고, 안 받아주면 너는 아웃이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혜정보다 혜정의 주변이 중증 발달 장애인과 함께 일상적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게 필요할 거야, 특별한 마음가짐이나 혹은 스킬이나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함께 지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갖는 거다라고 하는 걸 모두가 알게 되어서 훨씬 편안해졌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저 한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적어도 10명, 20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환경의 변화인 것 같아요. 단순히 정말 사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 말고도 이웃 주민들이나 혹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단골 가게들이나 이제 이런 곳이 혜정이 그곳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느끼게 됐고, 그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혜정을 받아들이는 삶의 공간이 생겼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이 프로젝트를 생각했을 때만 하더라도 혜정이 갈 곳이 있으면, 어떤 시간 동안 갈 곳이 있으면 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게 되면서 훨씬 더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저와 너무나 비슷한 조건에서 태어난 한 인간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나와 다른 사회적인 처우를 받았는가에 대해서의 반성에서 사실은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생활이나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뭔가 혜정을 위해서라기보다, 혹은 뭐 장애인을 위해서라기보다 저 스스로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가의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에 그런 나레이션이 있어요. 혜영의 시간, 나의 시간이 있고 혜정의 언니의 시간이 있는데 진짜 나의 시간을 살기 위해서 한동안 혜정의 언니의 삶을 살기로 했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시간이 처음에는 혜정의 언니의 삶이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이거는 굉장히 장혜영의 삶과 융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지금은 그렇지만 뭐 언니가 뭐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 뭐 등등등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런 질문들이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결혼을 뭐 할 생각도 지금은 없지만 결혼을 하게 된다면 혜정과 함께 행복하게 결혼을 할 방법을 그때 가서 찾으면 되는 것이고 진짜로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는 않아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늘 하시는 내 자식보다 하루 늦게 죽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을 저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편하게 먼저 죽어도 좋은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편하게 먼저 죽고 싶거든요. 네. 바라건대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 라고 하는 게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아져서 그러니까 탈시설한 장애인들이 아주 많아지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섞여 사는 게 우리 사회에서 아주 당연해져서 맞아 그런 사람들 얘기도 있었어. 하지만 우리 곁에도 있지. 딱히 특별할 건 없어 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장애인 나오는 영상이에요. 꼬리표 안 달고 굉장히 일상적인 영상 안에 우리 생활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로 저희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의 이 작업은 계속 하고 싶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몇 부작이 됐든 정말 30대에 우리가 있다면 50대에 우리가 있고 그리고 70대에 우리가 있는 이제 이런 시리즈 작업을 계속해서 행복하게 늙어 죽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고 혜정의 삶이 혜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이 산꼭대기에 있는 이 건물 안에서 세상은 끝날 거야. 내 세상은 이게 다야. 라고 느낄까봐 저는 그 생각만 하면 그렇게 슬펐거든요. 그래서 혜정을 데리고 여행을 일부러 더 이제 다녔던 게 세상은 가는 만큼 길이 있고 너가 가는 데까지가 네 길이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나와가지고 하는 거는 혜정이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그걸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히딩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2002년 월드컵을 되게 즐겁게 봤어서 히딩크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네덜란드까지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덜란드를 한번 가볼까? 해서 일단 네덜란드행 티켓을 끊었거든요. 아마 그 네덜란드에서의 좌충우돌 참외 여행기가 브이로그로 올라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딩크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스 코리아에서 온 장혜영이라고 하는데 제 동생이 정말 당신의 빅팬인데 혹시 네덜란드에 가면 만나주실 수 있나요? 부탁합니다.